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생 무엇이 다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대생 그러면 학업적인 성과가 좋은 학생들의 어떤 대표 집단이잖아요. 그 학생들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보면 상당히 멘탈에 있어서 멘탈이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멘탈이 강한 게 뭐냐? 즉 시련을 행운으로 어떻게 바꾸는 이러한 능력이 좋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것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 시기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 2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지우의 한주연이라고 합니다.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를 했었지만 이후에 청소년 상담사 공부도 했었거든요. 저는 회복 탄력성의 우선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과 뇌 발달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부모님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요 전 시간에 제가 자아효능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아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은 같이 가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아효능감이라는 것은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라는 신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특정한 과제나 도전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자아효능감이란 학습과 동기, 정서 조절 이런 것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실패를 경험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즉 실패를 경험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회복 탄력성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아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은 같이 가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죠. 자, 회복 탄력성이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이 회복 탄력성이 왜 중요하냐? 실패의 경험이 많은 아이가 보면 더 강한 도전 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실패를 경험해서 그걸 딛고 일어났던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마음의 근육이 단단한 거죠.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나만의 어떤 신념을 더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근육이 강해진다. 회복 탄력성이 그래서 그 정서적인 안정과 문제 해결 능력 발달,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좋은 강한 아이들은 친구랑 다툰 후에도 화해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요. 즉 대인관계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패를 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 방법들을 다시 고안해냅니다. 자,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약하다면 작은 실수에도 심한 좌절을 느끼고 부모에게 모든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자, 회복 탄력성과 뇌 발달과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학습해 갑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거든요.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서 뇌가 스스로 신경 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 신경 가소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가 청소년기죠. 그래서 청소년기가 그 신경에 있어서 그 뇌의 발달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척 이렇게 불안정한 이러한 경향도 보입니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전두엽, 편도체, 해마, 보상 시스템, 도파민 회로요. 요게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뇌의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자, 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전두엽이에요.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뇌의 이 중간 부분, 중뇌에 해당되는 여기 빨간 부분이 편도체예요.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기억을 저장하는 파란색 해마의 부분.
자, 이 시스템을 우리는 림빅 시스템, 변연계라고 하거든요. 인체의 기본적인 감정, 욕구 등을 관장하는 신경계인데 이거의 어떤 신경 가소성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때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죠. 그리고 해마가 많이 이제 변하고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습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큰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편도체는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패를 딱 했을 때 우선 스트레스를 느끼는 곳이 편도체인 건데 이때 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편도체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그 실패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마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 실패를 했을 때 조금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았다면, 실패를 했을 때 주변에서 막 야단 맞고 막 이랬던 기억이 많다면 이것이 나쁜 기억이 돼서 실패를 했을 때 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주변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줘서 좋은 경험이 많았던 그러한 아이의 경우에는 나는 이 실패가 그렇게 나쁜 경험은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뭔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마의 좋은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시 자료를 보시면, 자, 아이가 시험에 낮은 점수를 받으면 편도체가 우선은 실패했다, 속상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고, 그러면 해마가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 있었어. 주변에서 용기를 불어넣어 줬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 그러면 이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전전두엽에서 합리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이 전전두엽에서 실패를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경험으로 이제 해석을 해내는 거죠. 좋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해마에 좋은 기억들, 실패를 했어도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 방법을.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걸 딛고 일어나서 성공의 경험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이제 분출이 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자꾸자꾸 이제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재도전하고 성공해서 도파민이 생기고, 이것이 재반복이 되면 실패를 두려움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 도파민은 단순히 이제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경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신호 분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뇌에서, 즉 편도체나 해마에서의 기억, 좋은 실패를 했더라도 이제 좋았던 기억이 많았다면 그것이 이제 전전두엽으로 신호가 분배가 되는 거죠.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도전할 동기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역할도 도파민은 한다. 그래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가 계속 실패했지만 부분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풀이를 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조금 더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뇌랑 그 뇌의 시스템적인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그래서 다시 재도전하게 회복 탄력성을 키워줄까라는 어떤 전략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걸 5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변에서 계속 주시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한 아이에게, 자, 실패는 배우는 과정이야. 틀려도 괜찮아. 이거를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패를 딱 경험했을 때 막 화가 나거나 막 울분이 분출되거나 막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랬을 때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해서 호흡을 조절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너의 감정이 지금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메타인지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게끔 좀 시도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린 시기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이제 이 예체능 활동을 좀 많이 하게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 예체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평상시에 예체능으로 키워주시고, 또 이 예체능을 함으로써 자기의 스트레스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특히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 것을 시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거를 좋아하거나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을 시키시는 것,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그 음미체는 상당히 중요하다. 자, 세 번째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서 도파민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항상 도전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그 능력치에서 약간 상향되게끔 자꾸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 목표를 세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시자료처럼 자, 오늘은 문제 2개만 풀어볼까 하고서는 학생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치까지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성공했을 때 와, 나는 이만큼 할 수 있구나. 그럼 내일은 4개 풀어봐야지. 이렇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자꾸 쌓아서 성공의 경험을 쌓아서 이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자아 효능감도 사실 같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능감이 성장하면서 회복 탄력성도 성장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실수를 분석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시는 겁니다.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실패했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틀렸으면 틀렸는지, 뭐가 나하고 맞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성찰 일지를 좀 쓰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매일 학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목표가 뭐였고 오늘 얼만큼 실행했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했고 그런 방법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적는 성찰 일지를 좀 쓰는 것이 회복 탄력성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아까 3번째랑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도전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는 자신의 능력치에서 약간 상향되게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시행이 되고 있어요.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정보교과에서요. 자,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 AI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능력치를 우선은 분석하고요. 그 능력치에 맞는 문제를 계속 제공하죠. 그 학생이 그 수준의 문제를 계속 맞춘다면 약간 상향되게끔 문제를 또 제공하고요. 그거를 다 소화해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약간의 윗단계의 문제를 제공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학습해 나갈 수 있게끔 문제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나 높은 단계의 문제를 제공하면 학생이 스스로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스스로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신념을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향된 도전 단계를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실패는 뇌를 성장시키는 기회다라고 우리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패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뇌가 학습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뇌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전두엽이 훈련돼야 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도파민 보상 시스템 활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오늘 공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이제 실패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 긍정적 피드백을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